여러분 1교시에서는 10장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딥러닝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머신러닝의 다양한 내용 중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구조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경망이 퍼셉트론 이론에 의해서 단층으로 우리가 제한이 돼서 처음에 사용이 되다가 PDP 그룹, 저 리서치 그룹에서 다중 퍼셉트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신경망은 이제 지도학습 방법의 인공지능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뭔가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어떤 팩터가 많다는 건데, 팩터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하는 분류나 예측,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이런 영상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층이 많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힌튼 교수가 딥러닝에서 1000개까지의 레이어를 둔 방법의 현실적인 어떤 알고리즘, 효율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 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요 다층은 후쿠시마라는 일본 분이 제안을 처음에 했어요. 여러 개의 층을 두게 되면 학습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분류나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머신러닝 안에, 뉴럴 네트워크 안에 딥러닝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레이어를 두는 거의 아이디어 외에 그런 비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 스스로 특징을 만들어내고 분류하는 그런 것도 이제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층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딥 러닝, 딥이라는 게 심층이라는 거죠. 신경망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심층 신경망,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드웨어라든지 활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또 많이 지금 요즘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교시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입력에 대한 데이터와 지도학습 방법인 경우 출력값을 학습을 시키면 어떤 새로운 입력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층이 한 개인 경우,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이걸 이제 층이 여러 개인 경우, 이걸 이제 심층. 레이어가 히든돼 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 결국은 이제 이거를 추격해서 몇 개의 레이어로 또 이제 추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레이어,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수많은 픽셀로 나눠서 하나하나의 픽셀 값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귀를 모아서, 귀 중에 털을 모아서, 그 다음에 털의 색깔을 모아서 정보를 주고, 결국 이제 하나의 결과값을 이제 내는 건데, 고양이냐, 개냐, 강아지냐, 새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어떤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 이제 층이 여러 개다 해서 심층, 딥러닝에서, 딥러닝의 딥이란 말이 이러한 어떤 결정하는 요인들을 판단하는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쨌든 머신러닝의 한 분야에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인 신경망 중에 층이 여러 개인 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 하고, 요거는 요즘 이제 영상인식, 음성인식,
뭐 패턴 인식 이런 거의 성능을 이제 좋게 나타내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적인 요 영상 인식 기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 안에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기 초부터 설명을 했지만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머신러닝.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에 뉴럴 네트워크의 심층이 이제 딥러닝이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머신러닝이 뭐냐, 딥러닝이 뭐냐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후쿠시마라는 사람이 이제 요 층이 여러 개인 거. 그때 당시 7개. 1980년대에 7개. 이게 이제 이름을 자기가 네오가 새로운 코그니트론 인식 새로운 인식 모델이다. 그래서 그 전에 퍼셉트론하고 다층 퍼셉트론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7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컴퓨팅 파워가 안 좋기 때문에 얘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학습하는데. 그렇죠? 정교한 건 맞으나 픽셀 단위로 다 해서 얘가 삼각형인 걸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글자 하나, 일본어 글자 하나를 인식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서 너무 오래 걸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딥러닝의 어떤 초기의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어떤 뉴럴 네트워크는 뭐 레이어가 하나 두 개였죠, 많아요. 근데 요게 이론적으로는 1000개까지. 힌튼 교수가 1000개까지를 구현해서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튜링상까지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은 경우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최근 빨라지고 있는 거고, 병렬 컴퓨팅 해가지고 또 분류나 예측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얘보다는 상당히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강아지의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힌튼 교수가 했던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것보다 약 1000개의 은닉칭을, 이게 당연히 이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이게 어떠한 1이면 캣트, 0이면 이제 고양이, 강아지 결정짓는 거를 해가지고 요 이미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걸 결정하는. 그래서 힌튼 교수님이 요 분이 가운데 있는 분, 그러니까 제자하고 교수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사용한 건 이따가 보면 요 RBM이라는 볼츠만 머신을 썼는 건데 이제 다층이 많아지면 학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걸 이제 어떤 다른 외부의 다른 어떤 요인을 반영을 해서 학습 시간이라든지 결정 시간을 작게 하고 있는,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걸 해가지고 다층이더라도 1000개라도 시간을 좀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다중 처리 계층에서 여러 수준의 추상화를 하게 되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라서 이게 이제 드롭다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적합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과소적합이 있고 너무 많이 적합하는 뭐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데이터의 특성을 너무나 너무나 많이 반영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물론 정확한 값을 이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했다 이거예요. 또 과소적합은 또 너무나 데이터를 반영을 안 해요. 너무 빨리 결정을 하면서 오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돼서 적당한 어떤 적합이 중요하다. 적합은 학습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결정하게 되는 어떤 점들이나 선들이나 공면이나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제 적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아주 살아계 캐나다에서 딥러닝의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능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걸 학습하는데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자동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이게 처리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려서 아직까지
많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하고 그 딥러닝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류를 하는데,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그 분류 기법에서 보면 강아지냐 개냐 이런 걸 이제 분류하는 기법들을 보면 사실은 그 지도학습에 있는 경우 그 특징을 추출한 어떤 픽셀 단위로 추측하는 거를 이제 입력 데이터로 넣는데 얘는 그 자체를 딥러닝 그 히든 레이어에 넣어 가지고 특징 분류의 결과도 결정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확하게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뭐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딥러닝의 성능이 좋아져.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요 정도의 데이터인 경우는 뭐 신경망 그렇죠? 딥러닝보다. 근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요 정도의 데이터 이상에서는 딥러닝이 항상 그 고양이를 잘 구별하고 뭐 강아지를 잘 구별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음성 인식, 그 영상 인식, 그렇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 전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거 뭐 깊게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을 전공할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요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요 뉴럴 네트워크의 그 심층 신경망의 다양한 변형된 형태인데요. 뭐 그래도 이쪽 인공지능에 여러분들이 뭐 알고리즘이나 뉴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 보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개념적인 것만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딥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그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 호쿠시마가 얘기한 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 개를 두자 이거예요. 여러 개를 그런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되고 조그만한 데이터인 경우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요게 저기 성능이 좋아진 게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딥러닝의 성능이 좋아진 거다. 우리가 늘 얘기했었던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레이어가 많아지면서 어떤 학습 시간이라든지 어떤 시간에 어떤 그 분류나 예측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확도는 이제 비슷하게 그 성능을 보장해 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성 용도별로 좀 다양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이라 그래서 수학의 여러분 컨볼루셔널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컨케이브와 컨볼루셔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런 어떤 도시에 찍은 사진을 보고 요 영역을 구분을 해요. 요 영역은 자동차, 요 영역은 사람, 요 영역은 뭐 빌딩, 1, 2, 뭐 요거는 도로, 이런 거를 할 때 요 여러 개의 다층 신경망 중에서 특수한 요인들을 잡아내서 컨볼루셔널 펑션을 적용해 가지고 요인을 잡아내는 죠. 요거는 사람, 요거는 자동차, 뭐 요거는 더 큰 자동차.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요 안에서 이렇게 잡아내는 게 이게 복잡한 수학적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N 가지고 하는 게 확률을 가지고 요 이미지를 줬더니 강아지가 91%야. 그죠? 아까 특징 잡아낼 때 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써요. 그 다음에 순환이라고 하는 거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봤더니 좀 이제 학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찾아가서 순환하는 거. 그죠? 음악이나 작곡할 때 이거 많이 써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힌튼 교수가 제안한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RBM이라는 건데요. 제한된 옳지만 머신. 그래서 이게 그 기존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새로운 이러한 그 어떤 노드를 추가를 시켜요. 그러면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필요 없는 학습을 제외시키는 효과를 이제 하면서 좀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에너지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에너지가 적은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쓸데없는데 빠지기 말고 제대로 좀 가라. 이게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비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제 힌튼 교수가
딥러닝의 대가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도 없고 레이블도 없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데이터가 A는 10이다라고 하는 게 B는 5다. 그래서 이제 A, B는 있지만 15도 있지만 이게 A가 10인지 B가 5인지라는 어떠한 그 지도학습적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비지도 학습에도 뉴럴 네트워크도 비지도 학습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성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아이디어를 처음 적용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방향성이 없는 요 가시적층 요거 이게 이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그 노드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응립층 두 개로 처음 제안을 했고 이것도 일반적인 형태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글자 인식 그쵸?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선형 회귀 분석 예측 있죠? 예측? 키로 몸무게 알아맞히는 거, 내일 주식시장 알아맞히는 거, 뭐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알아맞히는 거, 좀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딥러닝 중에 하나지만 이런 이제 동그라미 거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별도의 다른 은닉층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로만을 찾아가서 빨리 이제 학습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좀 그 정확하게 쓰지 않은 그 필기체 사람들이 대충 쓴 거 이런 거를 인식하는데 성능이 좋아요. 이게 필요한 대로만 가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드베셜이라고 적대라 그러는데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그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에서 그와 반대되는 걸 찾아가지고 개가 아니면 고양이다. 그쵸? 이렇게 봤더니 요거는 개인데 요거의 어드버셜 생성적 적대신경망 구조에 적합하니까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응되는 경쟁하는 여기 보면 경쟁이라는 말 있죠. 개 아니면 고양이인데 둘 중에 하나니까 걔는 바로 생성적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판단했을 때 걔는 요거는 고양이인데 너는 개야.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제너러티브 어드버셜 네트워크 스스로 생성해서 반대적인 결과 값을 유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한 요 사람이 이제 만들어냈어요. 2014년에. 그래서 어떤 학습 데이터를 이것도 이제 지도 학습이고요. 영상과 음성을 옛날 걸 가지고 어떤 사라진 어떤 잘 옛날 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영상 데이터들이 막 뭐라 그럴까 찢어졌다 그럴까요? 잘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복원할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좀 요즘은 이제 게임이나 패션, 광고 뭐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이렇게 분류할 때도 많이 써요. 그렇죠? 얘 아니면 얘고 얘 아니면 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놈을 그룹핑 하는 방법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알파고를 만든 브레인 팀 있죠? 요 사람네들이 한 게 16,000개 컴퓨터 그때 영국인가요? 뭐 유럽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때 구현한 방법이 심층 신경망 여러 개의 층을 가지고 바둑을 뒀어요. 그래서 그 외 이후에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찾아가지고 고양이를 이제 찾아내는 것도 있었고 동일한 사람의 그 얼굴을 또 찾아내는 뭐 이런 방법도 썼었어요. 딥러닝 가지고 이제 딥브레인이라고 그랬나요?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죠, 구글에서.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구글이 앞서가고 있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뭐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마찬가지고 현재 구글이 딥러닝 분야에선 브레인 팀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가장
선두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IT 기업들이 이러한 다양한 그 딥러닝 그 뉴럴 네트워크들 있죠.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복잡한 어떠한 그 이런 모델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 어떠한 그 생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존의 다층 신경망의 데이터 학습 시간,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경로 탐색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커시브를 쓴다든지, 자체적으로 적대적인 신경망을 구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어떤 문제점, 데이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어떻게 해결하지? 그죠? 불필요한 어떤 탐색을 줄이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볼트만 머신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순환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빌리프 네트워크 그런 걸 써가지고 시간을 줄이자. 뭐 이런 아이디어로서 다 출발을 한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깊이 있는 수학적 모델링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또, 프로그래밍 언어, 그를 알아야 되고,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좀 써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개념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맞지만, 층이 여러 개, 후쿠시마가 이제 처음 제안을 했고, 7개짜리, 힌튼 교수가 이어받아서 1000개까지 이제 어떤 실증적 그 모델의 적합성을 이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투링상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도 보면 요즘 많은 IT 기업들이 문자, 영상, 음성, 동영상 뭐 이런데 많이 이제 인식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